We are the robot.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영상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꾸준히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을 망하게 하려는 한 세력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성신여대와 숙명여대에 속한 어떤 단체 이야기입니다. 성신여대에는 Girl Power 성신 이하 GPS라는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가 있고, 숙명여대에는 페미파워 프로젝트 라는 이하 페프 레디컬 페미니스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성숙 레디컬 페미니즘 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내놓은 입장인데요. 주요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성은 국가의 자궁이 아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인공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을 때 여성 전반적 건강 향상, 현실적 성교육 피임 문화의 조성으로 낙태가 감소함을 확인했고 낙태죄 폐지를 권고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나의 포궁 안에 기생하는 세포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출산을 할 거라 생각하는가? 잠깐! 포궁이란 자궁의 다른 말로 세포, 포, 자를 사용한 겁니다. 자궁의 자는 아들, 자의 의미가 강한 남성 중심적 단어라 포궁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뺏고 출산율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해선 안 되는 행위다. 국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여성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 국가에서 우리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여자의 인권을 죽여서 얻게 되는 그 출산율은 이 국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가임기 여성의 분포로 구성되는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함께 할 것이다. 여성 없이 어디 한번 아이를 낳아봐라.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전문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읽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1번 후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는다. 2번 이로써 국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뺏고 출산율을 통제하려 한다. 3번 이런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애 낳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과 주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남녀 불문하고 딩크족들이 여럿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애 안 낳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도 없는데 묶을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들의 선택입니다. 본인들이 안 낳겠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가에 불복종하기 위해,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를 낳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낙태의 합헌 유무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입니다. 이건 남녀 대립 구도를 떠나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원정 낙태 수술을 하러 해외에 나간다거나 불법 수술 받아서 산모 목숨이 위험하다거나 이런 사례들에 비춰보면 낙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분들도 낙태 관련법, 모자 보건법 이 실정과 맞지 않으니 보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낙태죄에서 남성은 빠져있고 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 맞습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아서 부모, 자식이 모두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낙태 합법화의 중요성, 그 자체의 의미와 상징성은 분명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낙태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출산율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한국이 출산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낙태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이렇게 높고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현행법이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5만여 건, 성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 수술을 받아봤다고 응답되었으며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매년 낙태 수술을 100만여 건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미프진이라는 대표적인 임신 중절약이 있는데 판매 사이트에서 평소 주 40건에 불과했던 구매 상담이
사람이 지난해 8월 28일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전량 거부 선언 이후에 일주일간 7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도 합니다. 거기다 2017년 합계 출산율, 여성이 생애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1.05명이었는데 2018년에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도 더 안 되는 수치인데 세계 최하위고 이미 더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성숙한 패미들이 뭐라고 성명을 내든 어차피 세계 최하위입니다. 만약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처리까지 하게 되면 한 건 100만원 곱하기 100만 건이라고 가정할 시 낙태로만 1조라는 세금이 나갑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낙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이걸 이용해서 자꾸 사회적 갈등을 왜 더 만들고 균열로 가게 하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 이야기에 쉬쉬하는 우리나라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성교육도 바뀌어야 하며 성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더 쉽고 밝게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피임이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애들은 게다가 20대 초중반 여성이 얼마나 애를 낳고 키우고 고생을 해봤다고 이런 성명까지 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남녀를 분리하고 나라 어쩌고 국가 어쩌고 혐오 조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애를 안 낳아서 국가를 무너뜨리겠다는데 이 정도면 이거 국가전복 기도가 맞다고 봅니다. 현재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니까 동의하겠죠? 하여튼 이따위 개소리 자꾸 짓거리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국가의 분란 일으키는 것들을 저는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는 여대생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신여대, 숙명여대생 여러분, 사회인들이 당신들을 인생에서 영원히 걸을 수 있도록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입으로 똥을 싸주십시오. 어차피 지금도 그 모양으로는 연애 결혼하기가 힘들겠지만 당신들이 계속 그렇게 똥을 싸지를수록 거르기가 쉬워집니다. 당신들의 자발적 도태를 환영합니다. 쉽게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the robot.